홍 PD, 예전에 겉근육하고 속근육끼리 서로 밀리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속근육이 겉근육을 견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쭉 밀렸던 쭉 밀리면 어떻게 될까? 제 기능을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코어가 무너지겠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 그럼 이거 한번 퀴즈를 줄게. 왜 우리는 독재를 두려워할까?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용지 부족 같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위협을 받고 거리로 나갔잖아. 독재가 우리 사람들한테 두려운 이유는 뭘까? 독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겉근육, 속근육이 서로 견제를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겉근육이 지배를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몸의 안정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근이 중요한데 그 속근을 잡으려고 많은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잖아. 교정을 한다는 거는. 근데 그 속근을 잡을 때 속근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근육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 운동을 따라 해봤자 안에 핵심 코어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저기 휘둘리겠지. 그러면 이것저것 시도해도 효과가 지지부진해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깊은 가장 핵심 코어가 잡혀야 우리 몸이 어떤 걸 할 때 딱 대가 서 있다라는 거지. 그 대를 서게 만드는 핵심 근육을 오늘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퀴즈를 주자면 가장 깊은 속근이 무엇일까? 골반적은 맞아. 근데 골반저근이 왜 중요할까? 가장 속에서부터 나오는 코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남성의 정력과도 관계가 있어. 그리고 호흡과 관계가 있어. 횡격막이 위에 뚜껑이고 골반저근이 아래 뚜껑이야. 그래서 거기 압이 서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피스톤처럼 움직여야 돼. 그게 핵심이야. 그렇게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흡이 잘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골반저근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패턴이 깨지고 그러면 속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속근이라 하는 거는 결국 이거야. 횡격막부터 골반저근의 이 라인이 짱짱한 상태, 적절하게 앞심부 압력을 잡고 있는 상태를 코어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반저근이 결국엔 관략근 같은 느낌인 거지. 혹시 그거 알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머리 두개골 백회혈이라고 해. 여기부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채로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알아 혹시? 아니요. 진짜 그렇게 있거든. 척추뼈도 봐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골반저근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연결을 커버해 주는 존재라고 보고 있어. 우리가 아기 때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여기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골반저근이 약해져 버려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보면은 뼈가 제일 부족해 보이는 곳이 어디야? 복부. 맞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뭔가 비어있잖아. 거기를 지켜내는 곳이 횡격막부터 골반저근이라는 거야. 택배 박스에 뽁뽁이 알지? 그 뽁뽁이가 안에 내용물을 보호해 주잖아. 그런 것처럼 이 횡격막부터 골반저근에 여기가 뽁뽁이처럼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택배가 오다가 뽁뽁이가 터지면 어떻게 돼? 물건도 그만큼 공간이 떠 있는 거니까. 그럼 뭔가 속에 물건이 위험해지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디스크, 여기가 위험해지는 거지. 우리 디스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가 매우 중요한 내용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내는 뽁뽁이 같은 압력을 유지해 주는 거, 그게 이 횡격막부터 골반저근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우리 몸은 여기가 위험한 거를 원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위험하면 하반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골반저근 기능이 약해져 버려서 그 압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 우리 뇌가 저절로 우리 몸을 제대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골반저근이 약하면 우리 몸은 여기가 위험할까 봐 고관절을 제대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골반 비대칭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저근을 잡지 않고 골반만 잡으려고 한다.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홍 PD 혹시 흡연해? 아니요, 흡연 아닙니다. 흡연을 하면 코어가 약해지는 거 알아? 아니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잖아, 맞지? 이 흡연이라는 게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이렇게 혈관을 타고 쭉 간단 말이지. 근데 그 독성 물질이 미세 혈관에 작용을 해서 여기 기저근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쪽에 콜라겐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흡연을 하는 게 정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 이게 다리 꼬는 게 왜 골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안 좋을까?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번 꼬우면은 오래 꼬우니까. 맞아. 다리를 꼬으면은 안 좋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다리를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있어. 중등근이라든지 요방형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리를 꼬아서 오래 유지를 해버리면 습관 만성적으로 돼버리면 그게 골반 근처를 잡고 있었던 그 두 근육들이 잘못된 형태로 굳어버린다는 거지. 골반 저근이라는 거는 막 쪼매맣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반 전체에 이렇게 싹 퍼져 있단 말이야. 그물망처럼. 만약에 이 골반이 어디로 기울거나 찌그러져 버리면 이 골반 저근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지. 어디 한쪽으로 찌그러져 버릴 거잖아. 그러면 횡격막에서 골반 저근으로 이어지는 호흡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리를 꼬는 행위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지. 사실 골반 저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야. 사람이 보통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흔히 코를 잡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발살바 호흡 알아? 좀 약간 이렇게 참듯이 하는 거. 스쿼트 할 때 발살바 호흡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복부 압력을 잡아야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 발살바 호흡을 조금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과하게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야. 골반 저근에. 그러다 보면 만성적으로 여기가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헬스하는 분들 중에 코어가 약한 분들이 많아. 골반 저근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야.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코어가 약하신 분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발사바 호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강대압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하방 압력을 많이 준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 골반 기저근은 호흡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밑으로 U자로 쭉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오, 늘어난다. 맞아. 약간 감각이 있네. 골반 저근이 살아있구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내려가는 거 알지? 내려가려면 골반 저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쫙 이완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횡격막이 올라갈 때 저근도 같이 빡 하고 이렇게 척추 쪽으로 올라와. 근데 이렇게 횡격막 호흡을 해야 되는데 흉식 호흡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 호흡을 짧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골반 저근이 어떻게 될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치.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운동이 안 되는 거지.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약해지겠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호흡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여기가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약간 앵앵거리듯이 되거나 뭔가 깊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으로만 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호흡을 깊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 깊게만 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봐. 쓰를 뱉는 거를 10초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뱉은 다음에 마실 때 5초 이상 마셔보는 거 한번 해볼까? 어때? 쓰 하면 아까 느낌이 어땠어? 여기 아랫배에 힘 들어가지 않아? 옥행근에 맞지? 쓰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 깊게 호흡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 이 갈비 사이 있지? 여기 갈비뼈 앞뒤로 있지? 그러니까 360도로 이 호흡이 열기구처럼 부풀어야 돼. 그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호흡을 잘 못하는 분들 특징, 너무 빨리 마셔. 이렇게 해버려. 근데 복부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복부만 이렇게 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깊게 호흡하려면 공기가 차서 여기가 360도 부푸는 것처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연습을 평소에 하면 만성적인 어떤 긴장 상태에 있는 것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 밤에 좀 잠 안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딥브레스를 연습하면 매우 좋지. 다시 정리하자면 10초간 뱉을 줄 알고 10초간 마실 줄 안다. 대신 호흡을 마실 때는 절대 힘을 주지 않게. 스쿼트 할 때 우리가 무게 칠 때 보통 이렇게만 해야지. 발살바 호흡 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무겁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 근데 아까 호흡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 골반 저근에 하방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아까 원리를 생각해보자. 마실 때 저근이 어떻게 되지?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지. 그럼 마시기만 하고 스쿼트 할 때 뱉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 근데 뱉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올라오는. 그렇지. 그래서 김계란이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마시고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골반 저근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스 하면 다 뱉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올 때 하면은 복행근에 힘을 쓰면 공기가 한 방에 빠져나가지 않아. 그러면 압력이 유지되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이 골반 저근 건강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발살바 호흡을 할 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쿼트를 할 때 요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스쿼트를 올라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래? 천천히 한번 내려가 봐. 스쿼트 천천히 내려갔을 때 싹 하고 밑에 여기 뭔가 안에 그 똥꼬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나 혹시? 네. 그 늘어나는 감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발살바만 하고 올라오는 것만 막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늘어나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 늘어나는 감각을 느끼면서 여기 이 구간을 깔짝깔짝거리면서 그 똥꼬를 약간 열어주는 감각을 기르는 거. 여기 늘어나는 게 쭉 이렇게 늘어나서 약간 팽팽하게 잡혀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보면은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저근이 쫄깃쫄깃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스쿼트를 하기 전에나 중량을 이제 많이 들고 나서 이후에 세트 뭐 이렇게 고중량을 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나한테 고중량 애들 100kg야. 100kg를 치고 나서 한 60 정도로 늘어나면서 내려가는 연습을 연습해 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저근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신장성 수축에 신경을 써라. 운동할 때. 그렇지. 오케이. 됐어. 좋았어. 느낌이 어땠어? 오, 일단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요. 이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힘이 엄청 빡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저근이 내전근이랑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내전근 자체가 너무 약화돼 버리거나 또는 내전근 운동이 뭐가 있지? 페나겐 플랭크, 코펜하겐 플랭크도 있고 헬스장에서 흔히 사람들이 접하는 거 뭐가 있지? 이너타이. 그렇지. 이너타이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빵빵 빨리 수축하고 그냥 무겁게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내전근 이너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 내전근과 저근이 서로 뭔가 구분 지어지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 연습이 되지 않고 빡빡 해버리면 내전근 쪽에만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기 바쁘다는 거야. 그게 아까 스쿼트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내전근 이너타이를 정말 천천히 어떤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저근이 척추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골반 저근에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스쿼트를 할 때 너무 하방 압력이 많이 가서 그렇다고 했지. 근데 그런 것들을 내전근을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너타이를 할 때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복부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뭔가 아주 느낌이 들어오긴 오는데 이게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뭔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팍팍팍 했을 때는 여기만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근데 약간 이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그 알싸한 느낌이랄까? 약간 애매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 저근이 잘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골반 정렬이 잘 맞아야 되잖아. 결국에는 정렬이 잘 되려면 여기 골반만 잘 맞으면 될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대퇴골과 골반 사이에 뭔가 긴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뭔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막 골반이 대퇴골이 막 이렇게 틀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는 게 장요근이라는 거야. 장요근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골반을 움직일 때 대퇴골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장요근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발 아치가 잘 잡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런지나 스쿼트를 할 때 이 발 아치, 특히 여기 이 발뼈 있지,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특히 이 엄지발가락 부분과 새끼발가락 부분이 딱 밀착되는 느낌을 느끼는 거. 그거를 그래서 가자미근 슬라우치 같은 거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를 잘 지금 이렇게 피스로 박혀 있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야. 이걸 발이 잘 연결이 돼서 장요근을 잘 써줘야 골반이 안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장요근을 잘 못 쓰고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잖아. 그러면 보상작용으로 다른 근육을 쓰게 되니까 골반이 틀어지고, 그럼 골반 틀어지면 골반적은 또 자연스럽게 안 쓰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은 골반 걱정이 될 때 이것만 잘하세요. 그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정력 강해지는 운동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게 뭐야? 케겔 운동. 그렇지, 케겔 운동이잖아. 근데 케겔 운동을 쉽사리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케겔 운동을 좀 잘못하면은 그냥 엉덩이만 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엉덩이 조이는 걸 적은 조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보상작용으로 적은이 해야 될 역할을 그런 큰 근육들이 대신해 버리니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케겔 운동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 근데 케겔 운동을 조금 잘하는 팁은 좀 거시하지만 고환이 살짝 움직이는 느낌을 잡아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빡 하고 조이는 게 아니라 고환이 살짝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올라가듯이 잡히는 느낌. 지금 하고 있지?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케겔 운동을 좀 잘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복부라든지 엉덩이, 내전근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그게 안 들어간 채로 릴렉스가 된 채로 보안이 살짝 움직여지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호흡. 그거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